밤 11시, 도쿄의 한 골목.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빛이 있습니다. 차갑지 않습니다. 따뜻합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환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빛나는 그 공간은 문을 열면 익숙한 향기가 납니다. 갓 찐 고구마의 달콤함, 따뜻하게 데워진 어묵 국물, 은근하게 풍기는 커피향. 그 공간의 이름은 콘비니. 우리말로 하면 편의점. 하지만 일본에서 그 단어는 단순히 가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이고 도시의 심장이며 밤을 지키는 불빛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작은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일본 편의점 안에 무엇이 있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식당보다 편의점이 더 기대된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편의점의 명과함을 얄팍하지만 기억할 만한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일본에는 3개의 거대한 편의점 브랜드가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재팬, 패밀리마트, 그리고 로손. 이 세 브랜드의 점포수를 합치면 일본 전역에 무려 5만 개가 넘습니다. 도심의 번화가는 물론 조용한 주택가의 골목, 심지어 작은 섬의 항구 근처에도 편의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편의점이 놀라운 이유는 단순히 많다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전기요금을 내고 싶다면 편의점으로 갑니다. 택배를 보내야 한다면 편의점으로 갑니다. 서류를 복사하거나 프린트해야 한다면 편의점으로 갑니다. 주말에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고 싶다면 편의점으로 갑니다. 심지어 행정 서류까지 출력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밥을 먹고 싶을 때 따뜻한 도시락, 촉촉한 삼각김밥, 간 만든 샌드위치. 일본 편의점은 단순한 소매점이 아닙니다. 이곳은 생활 인프라입니다. 도서관이 지식의 인프라이고 병원이 건강의 인프라이듯 편의점은 일본인의 일상을 촘촘히 떠받치는 생활의 인프라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택배 접수와 공과금 납부 등은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ATM 기계도 있죠? 일본 편의점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편의점은 생활 서비스 센터라고 불러도 과장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복합 단말기입니다. 편의점 안에는 멀티미디어 키오스크 같은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콘서트 티켓을 살 수 있습니다. 인기 가수 공연, 스포츠 경기, 연극 티켓까지 편의점에서 바로 발권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콘서트 티켓을 편의점에서 구매합니다. 우리나라 GS25에서 편의점 앱을 통한 예매나 현장 수령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외장에 있는 기기에서 즉석 발권을 하죠. 또 하나 놀라운 서비스는 행정서류 발급입니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주민등록과 비슷한 주민표나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라는 신분증을 사용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이런 서류를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최근 CU에서 프린팅박스 서비스를 통해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편의점 무인기기에서 직접 발급되지 않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편리하죠? 일본 편의점의 또 다른 특징은 복사와 팩스 서비스입니다. 한국에서도 복사 가능한 곳이 있긴 하지만 일본에서는 거의 기본 서비스입니다. 아니 요즘 누가 팩스 써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도장을 찍는 사회죠. 여러 서류가 종이로 있어야 하니 팩스는 필수입니다. 다음에 도장 이야기도 한번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일본에서는 허리 복사, 팩스 전송, 스캔까지 편의점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서류를 급하게 보내야 할 때 많은 일본 직장인들이 편의점을 이용합니다. 사실 편의점은 일본이 처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1920년대 미국입니다. 1927년 미국 텍사스의 작은 얼음 판매점에서 사람들이 우유와 빵을 함께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는 밤늦게까지 문을 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바로 세븐일레븐.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영업시간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편의점 체인이 미국에서 탄생했고 그 모델이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1974년 일본의 유통회사 세븐앤아이 홀딩스가 미국의 세븐일레븐 시스템을 들여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것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은 특유의 방식으로 편의점을 완전히 새로 설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일본 사회의 구조에 있습니다. 일본은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여기서 일본이 국토가 좁다고? 일본은 우리보다 땅이 4배나 넓으니 국토가 넓은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대한민국보다 3.8배 넓고 한반도 전체보다도 1.7배 넓습니다. 하지만 산지가 많고 평지가 적어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매우 좁다고 하네요. 다시 돌아가서 1990년대 이후 맞벌이 가정이 빠르게 늘었고 1인 가구의 비율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집에서 매번 요리를 하기엔 시간이 없고 그렇다고 식당에서 매 끼니를 먹기엔 비용이 부담됩니다.
그 정확한 틈새를 파고든 것이 바로 일본식 편의점입니다. 이 시기 일본 편의점은 하나의 철학을 세웠습니다. 빠르지만 싸구려는 아니다. 간편하지만 품질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원칙, 이것이 지금의 일본 편의점을 만든 출발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편의점은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짐작하시는 것처럼 한국 편의점의 시작은 일본에서 왔습니다. 한국 최초의 편의점은 1989년에 등장합니다. 바로 세븐일레븐 코리아입니다. 서울올림픽이 끝난 뒤 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죠. 맞벌이 가정이 늘고 늦게까지 일하는 직장인도 늘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24시간 편의점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밤에도 가게가 열려 있다고? 새벽에도 라면을 살 수 있다고? 굉장히 신기한 문화였죠. 한국 편의점 시장 초기에는 대부분 일본 브랜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미니스톱이었습니다. 당시 편의점 운영 방식도 거의 일본 그대로였습니다. 작은 매장, 도시락 판매, 24시간 운영, 프랜차이즈 시스템 모두 일본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기업들도 편의점 시장에 뛰어듭니다. GS25는 1990년 12월 LG25 경희대점으로 시작한 대한민국 최초의 토종 편의점 브랜드입니다. 2005년 LG그룹과 GS그룹이 계열 분리되면서 GS25로 브랜드명을 변경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BGF 리테일이 만든 CU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CU는 원래 일본 편의점이었습니다. 바로 패밀리마트였죠. 하지만 일본 본사와 계약이 끝나면서 2012년 브랜드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CU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편의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편의점은 왜 이렇게 빨리 성장했을까요? 한국 편의점이 빠르게 성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첫 번째는 도시 구조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초고밀도 도시 국가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사람들의 생활 반경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큰 마트보다 작고 가까운 가게가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은 주거지 바로 옆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인의 생활 패턴입니다. 한국은 야근 문화가 강했고 늦은 시간까지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밤 11시에 퇴근해도 밥을 먹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편의점은 24시간 불이 켜진 작은 식당이 되었죠. 라면, 도시락, 삼각김밥 이런 간편식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면이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세 번째 이유는 기술과 서비스의 결합입니다. 한국 편의점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생활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앞에서 본 일본의 택배 접수, 공과금 납부 서비스에 더해 ATM, 교통카드 충전 등 IT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편의점 서비스를 확장했습니다. 한국 편의점 산업이 커지자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해외였습니다. 가장 먼저 진출한 곳 중 하나가 몽골입니다. 2018년 CU가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몽골의 편의점이 될까?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몽골에서는 한국 편의점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인기였던 것이 한국식 간편식입니다. 컵밥, 삼각김밥, 도시락 이런 음식들이 몽골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에는 한국처럼 작은 편의점에서 즉석 음식을 먹는 문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편의점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새로운 식문화를 가져온 셈입니다. 지금은 몽골에 수백 개의 한국 편의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K문화 열풍도 당연히 한몫했죠. GS25는 2018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6년 만인 2024년에는 베트남에 245점, 몽골에 250여 점 등 해외 500호점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특히 호치민시와 하노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편의점 문화가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국 편의점은 K푸드와 함께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몽골에는 CU보다 좀 늦은 2021년에 진출했지만 K푸드를 앞세워 몽골에서는 3년 만에 시장 점유율 40%를 넘겼죠. 이렇게 해외에서 편의점이 큰 인기를 얻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K문화의 인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BTS 같은 K-팝 스타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졌습니다. 또 K-드라마, K-팝, K-푸드도 엄청나죠. 여기에 더해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매장 경험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 편의점에는 라면 조리기, 전자레인지, 즉석 식사 공간 같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많은 나라에서 아직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 된다고 하죠. 이제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처음 한국 편의점 시장은 일본 기업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 편의점 기업들은 자신만의 모델을 만들었고 이제 그 모델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시스템이 한국에서 진화하고 다시 세계로 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편의점에 대해 얄팍하게 살펴봤습니다. 편의점은 미국에서 시작되고 일본에서 발전하고 한국에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편의점은 세계 여러 나라로 퍼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머지않아 세계 어느 도시에서든 한국 편의점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CU와 GS25가 훌륭하기만 할까요? 지금부터는 좀 까야겠습니다. 바로 편의점 공화국이라는 말처럼 너무 많은 편의점이 문제죠. 인구 대비 편의점 밀도가 세계 1위인 한국. 2024년 기준 전국 편의점 수는 5만 개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 집 건너 편의점이라는 말이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되었죠. 이렇게 편의점이 많으면 소비자는 더없이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게 누군가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도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에 은퇴자나 청년 창업자들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GS25나 CU의 본사에서는 매출 총이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가기 때문에 개별 점포의 수입보다는 점포 수 확장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몇 발 앞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출혈 경쟁이 나타나죠. 자율규약이 존재하지만 브랜드가 다를 경우 바로 옆 건물에 편의점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결국 기존 점주의 매출을 나눠 갖는 제살 깎아먹기식 운영이 반복됩니다. 여기에 심야 시간에 손님이 없어도 불을 켜두어야 하는 게 부담스러운 점주들은 새벽 시간대에는 영업을 안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수익이 악화되고 겨우겨우 버티기를 하지만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은 매출이 정체된 점주들에게 가장 큰 압박 요인입니다. 알바생보다 점주가 적게 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생리대든 생필품의 가격을 언급하셨는데요. 그것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힘들어하는 편의점 사장님들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네요. 대기업들은 자율규약 같은 걸 신경도 안 쓰니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편리함은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쌓아 올린 편리함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본사와 점주,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유통 생태계가 만들어질 때 우리 집 앞에 환한 편의점 불빛은 진정한 안식의 빛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유쾌하게 시작했다 무겁게 끝내서 죄송해요. 다음엔 유쾌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쾌한 상식이었습니다.